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연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21화 운동화를 시작합니다. 네, 불특정 소수를 위한 연감소. 추석을 맞이해서 한 주 쉬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봄봄님? 잘 보냈죠. 일본 도쿄 놀러 가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고 빵빵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한테도 오늘 선물 하나를 안겨주셔가지고 네. 아주 기분 좋게 오늘 녹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선물이 좋은 거죠.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운동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화는 운동이나 레저 활동을 할 때 신는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캔버스 아니면 고무 또는 가죽 소재 신발을 그냥 통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각기 다르고 이름도 사실 뭐 조깅화나 러닝화, 축구화, 농구화, 테니스화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운동화를 정확하게 운동화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약간 옛날 말스러운 느낌 좀 있지 않아요, 어감에? 그런가요? 아니, 보통 왜 다들 살 때 뭐 스니커즈 산다고 하거나 런닝화 산다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잖아요. 모양에 따라서. 아닌가? 저는 쓰는 그래요? 촌스러워가지고. 아니 갑자기 운동화라고 딱 말하려고 하니까 운동화라는 말 내가 자주 썼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안에서 그 스타일이나 형태에 따라 되게 많이 나뉘니까 뭐 스니커즈, 슬립온, 뭐 런닝화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을 총칭하는 운동화는 좀 잘 상대적으로 안 쓰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패션 쪽에 대한 것들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명칭을 쓰잖아요, 아이템에서. 그렇죠. 그래서 좀 조금 어색한 감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좀 친숙하게 우리 운동화라는 말을 좀 많이 써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네. 운동화. 네, 그럼 피님께서 운동화를 좀 브랜드 중심으로 해서 좀 대략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운동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최초의 운동화를 찾아보니까 뭐 어떤 브랜드로 상품이 나오기 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을 한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신발은 되게 소리가 나는,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1890년대쯤에 이르러서 고무로 만든 이제 아웃솔을 고무로 만들어서 아, 신발도 소리내지 않고 걸을 수 있고 가볍게 신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초의 운동화는 공식적으로는 그 캐즈라는 미국 브랜드에서 나온 1916년도의 그 운동화를 일컫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스니커즈라고 하는데 그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캐즈라는 브랜드에서 처음 나온 운동화의 이름이 스니커였는데 이 스니커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소리나지 않게 걸어다니는 살금살금 기어간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스니크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스니커즈가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쓰게 되는 어떤 용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운동화는 캐즈에서 나왔던 스니커가 이제 최초의 운동화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1950년대에서 60년대 때가 가장 활발하게 이제 그 운동화가 개발되면서 약간 대중한테 인식이 되는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올림픽에서 그 운동화의 기능을 이렇게 입증받으면서 또 운동화가 더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다 모두가 신는 어떤 제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많이 신고 있는 브랜드들이 지금 그 운동화의 최초의 어떤 그 문화나 그 산업을 만들어 왔는데 1917년에 이제 최초의 농구화는 컨버스. 아, 컨버스가 농구화가 최초였어요? 되게 신기. 제가 기억하는 이제 컨버스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스트리트 캐주얼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농구 선수 찰스 척 테일러를 이제 홍보대사로 임명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 테일러, 척 테일러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대 산맥이죠. 이제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역사를 네. 이제 얘기할 차례가 됐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발 스포츠 브랜드죠. 그래서 이제 1948년에 아돌프 다슬러라는 분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도 그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이제 신고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러면서 이제 그 기능을 인정받으면서 지금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삼선 그 세 개의 줄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경우에는 창업 초기에 그 가죽 신발이 늘어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발을 3번 끈으로 이렇게 둘러맨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의 이제 아디다스의 트레이드 마크 디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1958년에 육상 팀원이었던 필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그의 코치인 빌 보어먼과 함께 이제 그 러닝 슈즈가 이제 뭔가 기능이 불편하고 뭔가 기록을 향상시켜주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해서 이제 막 육상 경기 대회장에서 판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만들게 된 게 나이키 운동화예요. 그래서 1968년에 나이키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신발 밑창에 이렇게 와플 격자 무늬로 돼 있는 밑창 같은 경우에는 그 보어먼이 아내가 와플 만드는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격자 무늬 밑창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고요. 지금의 나이키의 어떤 명칭은 1972년에 그리스 신화의 어떤 승리의 여신인 니케의 미국식 발음을 따서 나이키라는 브랜드 이름을 72년에 처음 갖게 되었고 88년도부터 이 저스트 두 잇이라는 마케팅 활동을 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활발하게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매 시즌마다 그 저스트 두 잇을 새롭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메시지도 하는데 그게 이제 88년도부터 되게 일찍 시작했던 거고 잘 만들어진 브랜드와 그 슬로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쵸. 딱 보여주는 이 모든 브랜드들이 아디다스의 그 사실 삼선도 정말 시그니처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지나간 옛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는 막 그런 또 우리의 어떤 문화로 또 소비를 하기도 하고 그 스탠 스미스는 지금도 많이 신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 브랜드의 힘과 디자인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더 브랜드 얘기를 해보자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쵸. 뉴발란스. 네.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개발이 됐지만 이제 영국 이민자인 윌리엄 라일리가 이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뭐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우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서서 일하다 보면 발에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 신발을 제작하게 된 것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발의 균형. 그래서 이제 뉴발란스인 거죠. 밸런스. 어떻게 보면은 그 밑창을 만든 건데 닭이 발이 3개잖아요. 발가락이. 네네네. 근데 균형을 잘 잡고 서 있잖아요. 땅에 안 닿잖아요. 네. 그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우리 발이 이렇게 위가 볼록하게 패여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받쳐주는 그 닭의 발의 형태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가운데를 볼록하게 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형태. 사실은 또 한동안은 그 스티브 잡스의 그쵸. 신발로 유명했죠. 잡스 운동화죠. 네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이었는데 그 체리 블라썸 시리즈 때문에 국내에서도 막 맞아요. 줄 서서 사고 네, 그랬어요. 엄청 줄 서서 사서 우리가 약간 그거 그때가 한창 그 봄이 시작될 때라서 그 벚꽃을 가지고 하는 컨텐츠들이 엄청 유행을 했을 때라서 우리가 그거를 막 세미나에서 다뤘던 기억도 있는데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뉴발란스고요. 맞아요. 뉴발란스가 갑자기 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대학생들까지 해서 너무 인기를 확 끌어가지고. 근데 디자인을 막 화려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컬러 밸런스나 이런 맞아요. 것만 조금씩 바꾸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 모든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뉴발란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기능에 집중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컨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느낄 때는 컨버스나 뉴발란스는 되게 스트리트 느낌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달라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운동화의 어떤 역사. 근데 아무래도 미국의 문화에서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운동화에 대한 역사를 알아봤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언제 처음 운동화가 만들어졌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운동화가 만들어진 건 1921년이라고 해요. 우리도 빨랐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운동화가 바닥만 고무로 만들고요. 그 이제 저기는 이제 가죽이나 천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편리화, 경제화 이렇게 불렸었대요. 되게 네. 독특하네요. 사실 운동화도 저는 그 운동이라는 상황 설정을 신발의 어떤 이름으로 가져간다는 게 사실 되게 좀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편리화는 더 경제화. 네. 경제화는 진짜 가성비화도 아니고. 그래서 운동화는 이제 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나 고무, 뭐 이제 가죽 천 같은 걸 섞어서 만드니까 고무신보다 이제 무게가 가볍고 일단 그리고 이제 발을 좀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좀 덜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발에 이제 피부에 닿는 부분을 이제 약간 자연섬유 이용해가지고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점점 더 보편화되어서 신겨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고무신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다 보니까 고무신이 이제 점점 사람들한테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쇠퇴된다고 해야 되나? 잘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운동화가 이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한 12개 업체에서 14개 정도의 상표로 조깅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올림픽을 했으니까 뭔가 그거와 그러네요. 산업의 발전에 붐이 이렇게 맞았을 거. 보니까 그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나이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운동화를 왜 굳이 신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떤 육상 선수나 뭐 이런 그런 올림픽을 이렇게 보고 그런 걸 이렇게 약간 관심을 갖고 그거의 기능을 좀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산업이 또 대중한테까지 이렇게 간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왜 TV 프로그램 이런 데서 많이 얘기 나오긴 했지만 88 서울 올림픽이 명과 암이 되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산업을 확 급성장시키는 어떤 포인트도 되고 문화적으로도 조금 더 포커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전에는 사실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포커스된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좀 그 올림픽을 계기로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들 그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개최하려고 그렇죠. 애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얘기 계속했지만 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조깅도 이제 종목 자체도 유행하면서 운동화가 전문화되면서 이제 뭐 그 이외에 더 확장돼가지고 뭐 안전화나 방화나 경등산화, 뭐 스포츠와 같이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생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운동화에 대해서 기본 정의와 어떤 형태로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것들을 조금 가볍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각자 좀 저희가 운동화라고 했을 때 떠올려지는 어떤 기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피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처음으로 운동화를 신었던 기억 같은 거는 저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엄마가 신겨주면 우리는 모르게 신어야 되니까. 묻다 보니 나는 항상 운동화를 신고 살고 있었더라라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릴 때 사진을 살짝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7살 때 찍은 사진 7살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도 않은데 제가 보라색 슬리본을 신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트렌디했는데. 그래서 저건 전혀 기억이 없는데 사진에 있네 하고 이제 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신발에 대한 어떤 장면의 기억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입학하면서 신발을 실내화로 갈아 신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이제 집에 갈 땐 다시 신발로 갈아 신고 그러면서 내 운동화도 한번 보게 되고 내 친구 운동화도 한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친구들 사이에 유행도 생기는 것 같고 엄마 나도 저 신발 사줘. 약간 이런 문화가 약간 그렇게 실내화로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어지면서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또 우리의 중학교 시절에는 그 되게 신발을 크게 신었잖아요. 운동화를.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청바지도 되게 조금 큰 거 맞아요. 있고 다 뒤가 너무 바닥에 왜 쓸리는 막 길이까지
저는 이렇게 둥글렸어요. 고무줄 안에다가 아, 고무줄에 안 달았어요?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 앞정 박았어요. 앞정 받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 몇 가지 신으셨어요? 사이즈 되게 크게 신었잖아요. 그때. 저는 80까지만 신었어요. 280. 저도. 근데 제 친구 중에 여자인데 300까지 신은 친구 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걔는 어떻게 걸어 다녔지 싶은데.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H.O.T 제키 우리가 오빠들 좋아할 때 그 왜 패션이에요. 그 기억나죠? 패션. 그 크게 바지 입고 운동화 크게 신고 머리도 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앞머리. 얼굴 눈까지 다 눈만 나오게 해서 이렇게 쓱 앞머리 얼굴 다 반 이상 가리는 그런 느낌. 그 시대였죠. 지금 사실 닭살 돋았어요. 흑역사인가 뭐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좀 더 단정하게 그냥 기본 스타일을 더 선호했던 것 같고, 그런 이제 물이 좀 빠지는 시대였죠. 고등학교 때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그냥 가방 스타일에 따라서 신발도 비슷하게 맞춰 신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 이스트백 유행이 조금 지나서 그 프라다 백, 네. 나일론백. 누가 진짜를 맸는지 가짜인지도 사실은 그때는 몰랐어요. 얘는 진짜고 얘는 가짜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프라다 백팩, 그 나일론백이나 루카스 브랜드, 그게 약간 좀 캐주얼하고 약간 데님 이런 소재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맞는 컨버스 이런 거를 저는 좀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이커 같은 거에 막 좀 친구들도 예민하고 저도 좀 예민하고 그랬던 것 같고, 사실 대학교 때는 사실 운동화 많이 안 신었어요. 그 저는 이제 의상학과를 나왔는데 의상학과 친구들이 그때 한창 또 막 이것저것 이런 컨셉 저런 컨셉 입어보고 막 이런 걸 막 하던 시절이어서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제일 촌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형태의 구두를 시도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를 되게 많이 신었고,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이제 중국 교환학생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편한 신발 하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아디다스 흰색 찍찍이 한 켤레 가방에 넣어갔던 그런 또 기억이 나고,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이제 컨버스화를 좀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본범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떠올려지는 건 캐릭터 그려진 운동화요. 약간 왜 무슨 그런 막 이렇게 핑크색 막 이런 거에 캐릭터 그 무슨 공주 캐릭터 이런 거 왜 옆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그림 붙어 있고 막 이런 운동화 있잖아요. 꼭 남자애들은 네이비 사주고 맞아요. 여자애들은 핑크색. 핑크. 요즘은 그런 거 좀 없어진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사실 어릴 때부터 약간 이미지를 심어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나 어렸을 때도 그거에 불도 나왔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항상 그 운동화에 흰색 타이즈를 신었어요.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공주셨네요. 아니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그 찍찍이 달린 이런 단화같이 생긴 구두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신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타이즈에. 나는 근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운동화를 신겠다고 맨날 떼쓰고 막 맨날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딸이니까 또 막 공주처럼 이렇게 꾸미고 싶었는데 싫어하고. 근데 저랑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아내가 털 달린 점퍼가 되게 유행했었는데 친구들이 다 핑크색 노란색을 입고 왔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새파란 잠바를 사준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 어머니의 취향이 이제 그런. 저희 엄마가 블루 매니아고 저도 블루 매니아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는데, 왜 나만 그때는 막 그 색깔에 대해서 막 여자 남자 이런 되게 맞아요. 고루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라 나만 왜 남자 색깔 입어 이렇게 막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또 생각나네요. 이거 불써서 하다 보면은 되게 우리의 어린 시절 다 나와요.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어린 시절 사진 보면은 옷도 되게 그런 원피스 공주 옷 너무 많이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보고 싶네요. 근데 제가 그런 옷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막 왜냐면 제가 되게 막 엄청 뛰어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단추가 옷에 하나도 안 달려있을 정도였으니까 험하게 맨날 뛰어서 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들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막 이렇게 엄마가 되게 예쁘게 프릴 달린 거 입혀줬는데 어깨 다 내려가 있고 막 치마 막 다 이렇게 막 뒤집어 까서 올리고 있고 막 이런 사진 진짜 많아요. 그러시구나.
그 어머니의 꿈이 지금도 역시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역시나 요즘도 예쁜 옷은 잘 못 입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갑작스러운 고백을 성향이 보이죠. 네. 예. 중고등학교는 역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오빠들을 좋아하면서 그런 앞정까지 박으면서 큰 신발 신고 다녔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신었던 그런 스니커즈나, 그리고 저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슬리퍼가 유행이었어요. 브랜드 슬리퍼. 막 이렇게 뉴발란스나 왜 이렇게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슬리퍼 있잖아요. 투박한 거. 그거를 학교에 운동화를 안 신고 그 슬리퍼를 원래 실내에서 신는 걸로 샀잖아요. 근데 그걸 맨날 신고 밖에서부터 신고 학교까지 들어오는 게 약간 유행처럼.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저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지금도 막 ABC 마트 이런 데서 파는 네. 브랜드인데 네. 버켄스탁. 제 친구들은 그걸 좋아했어요. 그 슬리퍼 많이 그때부터 유행해서 막 신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또. 아니, 저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 그 갤러리에 백화점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맨날 그거를 슬리퍼를 신고 교복 입고, 그리고 그때 교복 치마 안에다 운동복 입고서는 바지. 맞아요. 그렇게 편하죠. 네, 그렇게 입고 맨날 백화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얼마나 싫었겠어요.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로 공문 오고 막 그랬어요. 애들 제발 그렇게 내보내지 말라고. 네,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청키 스니커즈나 슬리퍼가 요즘에 다시 유행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역시 스타일은 진짜 돌고 도는구나. 그쵸.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운동화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면서 패션 얘기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약간 운동화가 그냥 그러니까 힐을 대체하는 패션 아이템적으로 여겨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되게 쿨한 스타일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뭐 구두를 신어야 뭔가 더 스타일해서 예쁘다라는 이미지나 인식이 예전엔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이 사라졌고, 운동화도 너무 화려한 스타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쿨하고 더 뭔가 패션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더 그게 주목받은 게 약간 셀러브리티들이 파파라치 이런 데서 왜 찍혀갖고 목격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나 뭐 이런 데서 PT를 받거나 요가를 하고 나오죠. 그쵸. 나오면 늘씬한 몸매에 레깅스를 신고 이렇게 상의 점퍼 면으로 된 것 같은 거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맞아요. 스타벅스에 들려서 커피 한 잔 딱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신발을 운동화를 신는 그 모습이 나시티 위에 그런 거 있거나. 맞아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예뻐 보인다고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를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 모습이 워너비가 된 거죠. 그게 왜 요즘 말로 하면 꾸안꾸 맞죠? 꾸안꾸 스타일.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스타일. 이거 모르세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아니에요. 이거 요즘에 써요. 꾸안꾸. 찾아보세요. 저 진짜 생전 처음 들어봐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심한 듯 시크하게라는 저 지금 얼굴 되게 빨개요. 그랬구나. 제가 너무 생소한 표정을 지어서 당황하시는 건데, 무심한 듯 시크하게를 표현하는 그런 꾸안꾸 스타일. 저도 인터넷은 좀 하는 편인데 처음 들어보네요. 되게 옛날 말인 거 아니에요? 막 이랬는데. 누가 더 옛날 사람인지는 나중에 진짜 확인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제 운동을 하고 그 패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갖게 되고, 그거와 이제 맞물려서 우리의 삶도 약간 스포츠나 운동이나 요가나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주 뭔가 이렇게 그런 유니폼을 지켜야 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직장인들도 이제 백팩을 메거나 운동화를 신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말 좀 그런데 세미 정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자켓 청바지 입고 운동하시고 이런 정도는 이제 웬만한 회사들에서 수용이 가능한 분위기가 되면서 운동화를 또 좀 더 이렇게 일상적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포츠를 약간 일상적으로 또 즐기게 되면서 러닝화 하나씩쯤은 다 갖고 있는 시대가 되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런 로망도 같이 만들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확 대중적으로 이렇게 더 확산이 최근에는 된 것 같아요. 그게 왜 남성들 스타일에서도 이제는 런웨이 같은 데 보면은 되게 고급스러운 스타일에 운동화 신는 게 오히려 더 왜 되게 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가 또 오니까 네. 그 컬렉션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이제 앞다투어서 자기네들 맞아요. 시그니처 같은 운동화를 내놓는데 아주 막
막 가죽으로 되고 막 엄청 디자인이 막 유려한 것들이 많아서 이제 럭셔리 마켓에서 운동화 디자인이 또 확산이 됐고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스트리트 브랜드가 더 강력하게 또 막 떠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스레저라고 하죠. 네. 어슬레틱과 레저의 개념을 합쳐서 이제 어스레저라는 개념이 스타일에까지 이제 생긴 시대가 됐죠. 어슬레저 같은 스타일이 유행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요번 시즌도 보면은 그 실키한 막 그 뭐죠? 레오파드 표범 무늬 막 이런 거 있는 스커트, 실크 스커트 위에 되게 박시하고 헐렁한 막 후드나 맨투맨 이런 거 입고 운동화 신고 되게 그런 모습을 되게 예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자연스럽고 예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스레저가 사실은 그러니까 스포츠스러운 게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뭔가 어울릴 법한 느낌들의 스타일을 이제 어떤 상징한 단어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신을 수도 있지만 더 스타일리시한 어떤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패션 아이템으로 피님은 그러면 어떤 운동화를 제일 좋아하세요? 요즘에 즐겨 신는 그런 거? 저는 사실은 저렇게 우리 불소소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막 이렇게 덕후적인 근성을 나타내는 어떤 취향이 막 깊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화도 역시나 그냥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몇 개 신는 정도인데. 아 근데 덕후로 뭔가를 이렇게 막 깊게 뭐 이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는 딱 되게 분명하니까 그 디테일을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 챙기는 거. 그러니까 많이 안 사서 그러지. 아, 얘는 그러니까 하나를 사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오히려 더. 그걸 다 만족시키는 압축된 아이템이어야 사는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다 살 텐데 골라서 살려니까 어렵고 하여튼 그래서 운동화는 지금 집에 찾아보니까 9켤레가 있더라고요.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부모님이 저보다 아니요. 우리... 더 적을 거예요. 저. 근데 운동화 더 좋아하시잖아요. 저보다. 운동화를 거의 그냥 운동화 붙어 있죠, 발에. 더 자주 사시는 것 같은데 네. 저보다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집에 있는 운동화는 9켤레가 있고 그 브랜드 뭐뭐 있나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아디다스 2켤레, 나이키 2켤레, 뉴발란스 2켤레, 반스 1켤레, 그리고 DKNY 거 1켤레, 그리고 최근에 엑셀시오르라는 브랜드 1켤레가 있는데 최근에 신는 거의 비율로 따지면 거의 99% 엑셀시오르 이것만 신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실 신다 그냥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이 엑셀시오르라는 브랜드는 약간 중저가 브랜드예요. 10만 원 미만대 한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 정도 선인데 알게 된 거는 그 성수동에 이 브랜드만 취급하는 볼트 6017이라는 매장이 있어요. 신발 매장이. 거기를 우연히 가서 신어봤는데 약간 그 컨버스화 같은데 그 밑에 아웃솔은 타이어에서 약간 영감을 받아서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심플한데 그렇게 막 많이들 신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사서 신게 됐고 생각보다 많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깔별로 몇 개 사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브랜드고 그리고 이제 DKNY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으로 된 찍찍인데 정말 디자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민문이에요. 본범님이 많이 보셨지만 정말 민문이라서 그냥 약간 정장스러운 바지나 이런 걸 입고 뭐 이럴 때도 이렇게 이렇게 잘 어울림이 괜찮아서 약간 그럴 때는 그런 걸 또 신고 그냥 저는 그 정도? 그렇게 막 덕후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디자인들이 모아놓고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한 방향으로. 근데 이 엑셀시오르를 전지적 뭐죠? 참견 시점에서 매니저랑 같이 나눠 신는 거. 박성원 씨가 신는 게 맞아요. 저도 어디서 많이 보던 내 운동화 같은데 하고 보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던. 그 진짜 그 아웃솔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 예뻐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그래서 뭐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해서. 그리고 보통 살 때 저는 근데 나이키를 되게 좋아해서 항상 가는데
뭔가 구매는 자주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나이키보다는 아디다스가 나하고 좀 더 맞는다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했던 것 같고. 본범님 나이키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이제 지금 확신하셔서 여기. 러닝을 이제 할 때는 러닝화로는 주로 나이키를 제일 많이 신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운동을 신고. 또 자주 하시니까. 네. 아디다스보단 나이키를 왜 더 많이 신는지 잘 모르겠는데 브랜드 선호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인지에서 오는. 그리고 약간 이미지가 아디다스는 조금 그 뭔가 스트리트 요새는 좀 더 그런 쪽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강한데 나이키는 좀 더 뭐 피트니스나 뭐 어떤 그런 운동 진짜 운동할 때 그럴 때에 좀 더 적합한 스타일이 좀 많지 않나? 좀 가볍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뭐죠? 뭐 데상트나 언더아머 이런 데도 사실 기능적으로 더 뛰어난 것들도 그쵸. 있고 한데 이상하게 사면 또 거기 항상 그래서 더 대중적인 스타일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내놓잖아요. 맞아요. 선택을 맞아. 할 수가 하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매장이 워낙 크고 막 이러니까. 저는 뭐 일상이 거의 그냥 운동화가 정말 발에 꿰매놓은 것처럼. 오늘도 나이키 신고 오셨죠? 네네, 언뜻 본 거 그렇습니다. 보면서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높은 힐을 안 신은 지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신어도 가벼운 스니커즈를 가방에 같이 넣어 갖고 다녀요. 어차피 뚜벅이족이니까 운동화로 갈아 신는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화를 세탁을 안 하거든요. 운동화를 세탁을 안 하고 일정 기간 신다가 지나면 그냥 버리는 게 습관이어서 그러니까 운동화 개수가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죠. 신다가 어느 정도 기간 되면 이제 버려지고 다른 게 들어오니까 운동화 개수가 안 많아요. 그래서 저 한 7개 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그것도 되게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버리는 거요? 네. 그 모르겠어요. 저 왜 세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돈이 많으신가 봐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 아니. 그래서 그냥 한 7, 그러니까 저 피님보다 적어요. 운동화 개수. 그러니까요. 저는 왜 내가 더 많은 거지. 나는 별로 운동화를 안 신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신고 왔다고 한 거가 이제 원래 러닝화로 산 거였어요. 그래서 나이키에서 나온 건데 에픽 리액트 플라이 니트 비트루라는 모델입니다. 간단히는 이제 플라이니트 네. 시리즈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올해 6월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신는 거는 그냥 완전 블랙이거든요. 완전 블랙에 후면에 이렇게 핑크 포인트로 삼각형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그 나이키 정신을 담아서 약간 그 프라이드 축제, 성소수자들 축제 있잖아요. 그거를 상징하는 심볼이랑 그게 이제 메시지가 있는 운동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1978년에 그 프라이드 퍼레이드 깃발에 그 레인보우 깃발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스타일에 들어가 있어서 밑창에 레인보우 컬러로 이게 밑창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은은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아니 그 나이키랑 특히 아디다스가 서로 경쟁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걸 맞아요. 굉장히 잘하는데 네. 그 얘기 하시니까 그 아디다스 퍼렐 윌리엄스 시리즈에서 그 인간성 네, 나 그거 되게 좋아해 그 시리즈들. 그 한자로 인간성 이렇게 하는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정말 메시지 던지는 거 이렇게 거부감 안 들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스포츠 브랜드들이 참 그런 걸 되게 잘하네요. 근데 사실은 조금 이제는 그 대기업들에서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안 듣는 시대가 돼서 약간 그런 거 너무 막 강조하면은 사실 조금 거부감이 있을 때도 있는데 맞아요.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그런 거를 참 절묘하게 마케팅 선수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케팅에 쏟아붓는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그거 말고는 거의 또 자주 신는 건 반스 운동화. 그냥 검은색. 기본. 그거는 양말을 안 신고도 신고 양말을 신고도 신고 정말. 그리고 반스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분들은 또 그게 또 약간 스케이트보드 용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용으로 많이들 신으시더라고요. 근데 반스는 왠지 모르겠는데 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모든 스타일에? 캐주얼한 그 감성이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애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신나 버릇하면 반스는 정말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볍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요즘에 좀 좋아해서 자주 선택하는 게 그 피님이랑 교토 여행 갔을 때 거기 그 편집 매장에서 조그마한 편집 매장 하나 들어갔다가 사게 된 운동화 있잖아요. 그 흰색 목이 길게 올라온 스니커즈인데
그 브랜드 이제 나중에 와서 찾아봤어요. 저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쿠르메라는 도시에서 생산되는 문스타라는 브랜드래요. 근데 이게 1873년부터 신발을 만들기 시작한 브랜드여서 일본인들한테는 되게 자존심이 있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브랜드도 아웃솔이 조금 독특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즘에 애정하는데 걔가 사실 제가 사이즈가 없어서 하나 작은 거 사왔잖아요. 네네네. 발 사이즈 나올 뻔했어. 네. 39 사야 되는데 38 사왔거든요. 네. 그래서 양말 못 신고 신어요. 걔. 발이 엄청 아프실 것 같은데요. 아파요. 오래 못 걸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든 그냥 신고 돌아다녀요. 이게 편의와 전혀 상관이 없이 발을 우겨 넣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화의 기능과는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나의 미학적인 어떤 감성을 충전하기 위해서. 이렇듯 운동화는 오늘날 패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라는 결론이. 네. 요즘에는 운동화 자체를 모으고 그거를 그러니까 덕질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으니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상대적으로 보면 진짜 운동화에 관심이 없고 안 사는 사람에 속한다고 말을 해도 맞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박스채로 막 보관하고 막 그 에어 시리즈 이런 거 나이키 에어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정말 너무 많이들 모으잖아요. 막 그리고 막 그 스토리도 다 외우고 있고 모델명 그 긴 거 다 외우고 그 리셀러들이 또 진짜 엄청 많아요. 줄 서서 사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 조금 말이 많은 게 뭐만 나왔다 하면 리셀러들이 리미티드 에디션 싹 쓸어가서 그걸 다시 리셀러로 파니까 가격이 2배, 3배는 그냥 기본이 돼버리니까 이게 약간 악순환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통 스니커 헤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스니커즈에 열광하고 수집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컨텐츠나 이런 거에서도 스니커 헤드라는 말들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찾았던 리서치 중에서 2016년에 이케아에서 그 하이퍼비스트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 패션 매거진도 뭐라고 해야 돼? 온라인 매거진도 아니고 스포츠 브랜드? 스트리트 유스 스포츠 관련된 어떤 뭐 힙합퍼나 무신사 네, 막 뭐 계열 이런 개념? 네. 그 하이퍼비스트랑 이제 이케아랑 협업을 해서 그 스니커 헤드를 위한 방 인테리어를 작업을 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집가들을 위해서는 침대 옆에 이제 운동화를 진열하는 그 보관 선반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배치했던 것들이 특징인 어떤 방을 공개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TV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들이 어떤 덕후들이 그렇게 자기의 방을 공개한 모습을 보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상민 씨가 왜 미운 우리 새끼에서 그쵸. 그 좁은 집 한 켠 얻어서 지내는데도 신발이 막 그 우리는 보면은 저거 신발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거 관리가 엄청나잖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이상민 씨도 스케줄 갈 때 걔를 챙겨서 가지고 가서 스케줄 직전에 신고 그리고서는 스케줄 끝나면 다시 갈아 신고 걔는 다시 잘 닦아서 다시 들고 오더라고요. 그 흙을 닿지 않게 하는 거죠, 신발한테. 그쵸.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주는 운동화 전문적으로 그런 류들을 관리해주는 업체도 되게 많이 생겨났고 그 직업들을 따로 소개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전문 그런 직업들을. 그 배우 박혜진 씨도 맞다. 엄청 덕후 아닌가요? 그분 진짜 거의 박물관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GD보다 많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GD도 엄청 덕후잖아요. GD도 장난 아니다. GD 덕후고 데프콘 씨인가? 그분도 되게 덕후. 데프콘 씨가 막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요. GD 때문에 내가 운동화 못 산다고. 너 가진 것도 많은데 운동하는 수준 좀 하지 말라고. 나중에 가지게 해달라고. 맞아요. 기억난다. 그 데프콘은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 방송 채널 요즘에 운영하잖아요. 거기서도 그 덕질과 관련된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컨텐츠를. 그래서 자기 운동화 샀던 거 이런 거 개봉기. 그런 것도 요새 그거 개봉기 그거 맞아요. 부르는 영상 이름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그 되게 인기인데 하울 영상? 하울 영상이라고 해서 근데 사실 너무 명품 개봉하는 것들 때문에 또 말이 많긴 한데 근데 이거 좀 운동화랑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개봉기 되게 인기 많은 거 그거예요. 현대카드, 그린카드
뭐죠? 몰라요. 그린 카드 나왔거든요, 새로. 네. 그게 약간 20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겨냥해서 그 기능 담은 카드인데 그 그린 카드 패키지가 되게 예뻐요. 그거 개봉하는 거 요즘에 카드 만들어서. 그거 유행이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정말 그런 언박싱 하는 것도 ASMR로 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걸 ASMR로 해요? 뭔가 이렇게 그 상자 이런 거 여는 그런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돈이 되고 컨텐츠가 되는 시대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와서는 최근 몇 년간은 또 이 덕후 근성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킨 그 운동화의 덕후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이제 스트리트 브랜드들이 강력하게 그 슈프림 줄 서는 거. 근데 진짜 별의별 물건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슈프림 같은 경우는 줄 서는 그 문화 자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가 거기 가서 줄을 섰을 때 그 크루 중에 일원이 된 듯한 그 느낌을 받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진대요. 특히 그 10대 후반의 친구들은 난 여기서 줄 서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 대한 막 자부심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슈프림 되게 매니아적이어가지고 슈프림 매니아 중에 만약에 나이가 되게 있는 뭐 할아버지나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떤 할아버지가 슈프림 매니아가 있는 경우에는 그분이 또 매체에 등장해서 막 매니아처럼 소개되기도 하고 막 되게 아무튼 그 슈프림이 되게 취향적인 크루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하는데, 슈프림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스트리트 브랜드들이 명품의 영향력을 거의 능가하는, 그러니까 뭐 루이비통하고도 협업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카니에 웨스트가 사실은 또 아디다스랑 협업을 해서 이지죠. 네, 이지. 근데 이거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저는 지켜보면서도 참 의아하다. 굉장히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정말로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일본식 미니멀리즘 느낌이 그거는 아니라 전혀 아니죠. 네. 되게 미국식,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도 할 수 없어요. 그 미니멀리즘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건축에서 느껴지는 미니멀리즘이 또 아니에요. 어쨌든 뭐든지 올 원 컬러. 되게 심플하고 막 그런데 그 카니에 웨스트와 그 와이프와 그 처제들, 뭐 켄들 제너나 뭐 이런 킴 카다시안, 이 사람들이 가족이자 크루가 돼서 각 패션과 뭐 뷰티와 막 이런 모든 업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막 브랜드를 런칭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뭔가 되게 영향력이 커졌는데, 그 카니에 웨스트가 이제 하는 이 이지 부스트, 이 운동화는 도대체 왜 인기가 있는 건가요? 봄봄님. 전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인기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심플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뭐 기능적으로 뛰어나다고 사실 이것들을 구매하지 않잖아요. 이걸 구매한 사람들은. 그 컬렉션 런웨이 그거 하는 거 봐도 되게 독특해요. 그죠, 독특하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땡볕에 막 모델들이 서 있기도 하고, 막 거의 스킨 컬러 같은, 다 똑같은 옷인 것 같은, 속옷인지 피트니스 옷인지 뭐 잘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옷들도 많고. 근데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브랜드가 만들어낸 문화의 정말 결정체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왜 슈프림에서 썰매 만들고 슈프림에서 벽돌 만드는데 솔드아웃 되잖아요.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능과 효율을 넘어선. 그러니까 기능 효율은 얘기를 한다는 것도 되게 그쵸? 무색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지부스트가 약간 그 래퍼다 보니까 그 미니멀리즘 안에 은근히 그 신발 약간 힙합퍼들이 그 신을 만한 또 느낌이 또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이제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때 나이대들이,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스니커즈라는 아이템 자체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나라 지금 요즘 트렌드로 말하면 스몰 럭셔리인 아이템인 거고, 그러니까 영층한테 소구되고 구매가 손쉬운 아이템이다 보니까 명품 쪽에서도 오히려 콜라보레이션을 더 제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유명 디자이너들이랑이나 유명 셀럽들이랑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 시류가. 그런 소비자층과 정말로 잘. 그리고 약간 그 스트리트 문화나 이런 것
것들이 더 메인이고 되고 주류가 되고 그걸 소비하던 세대가 조금 나이가 또 들어서 더 메인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정말 그냥 이렇게 럭셔리를 그냥 몸소 그대로 표현하던 그런 것들을 요즘에 그 주요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매력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카니에도 지금 퍼렐 윌리엄스도 그쵸. 그 아디다스하고 했던 그런 거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요즘에 가장 주목받는 게 나이키하고 버지라블로죠. 오프화이트. 그쵸. 이 협업이 정말 이슈고 진짜 줄 세우는 그냥 막 사람들 줄 세우는 몇몇의 이런 브랜드들이 진짜 확실히 다 스트리트 감성이 정말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올라온다는 게 사실 좀 되게 인상적인 것 같고 저 얼마 전에 그 퓨마하고 우리나라 그 스트리트 브랜드로 해야 되죠? 아더에러를 스트리트 브랜드라고 하는 게 맞죠? 캐주얼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그 사실은 스트리트라는 말도 이제는 또 그 그쵸. 안에서 새로운 게 생겨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어쨌든 스트리트 브랜드라고 정의를 일단은 하는 게 그래서 저이 퓨마하고 그 아더에러가 콜라보한 스니커즈가 있어가지고 그 런칭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 런칭 그 쇼를 갔다 왔었는데 그 운동화가 출시하고 동시에 그냥 솔드아웃 됐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동시 출시했거든요. 근데 저 요번에 도쿄 갔을 때 그거 신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 일본 사람이 그 신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저걸 여기서도 신는 사람을 내가 보다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더 신기했던 게 이게 그 퓨마에서 이 운동화가 그 뒤축에 무슨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이런 단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어폰 꽂는 단자 같은 게 그게 뭐냐 했더니 걔네가 이 운동화가 80년도에 나왔던 운동화인데 컴퓨터에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운동화를. 그렇게 해서 이 운동화의 기록을 컴퓨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운동화인 거예요. 거기에 꽂으면 네. 내 신발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나이키 어플로 운동화 왜 해가지고 나 뛰는 속도나 신는 그 트래킹 해주죠. 네, 해주는 거랑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거를 실험을 했던 거죠 그들은. 근데 그때는 잘 팔리지 않았던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시 자체도 유쾌한 실수가 테마였어요. 그러니까 콜라보 테마 자체가. 그게 지금에 와서는 또 어떤 재미있는 하나의 놀이거리 같은 컨셉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퓨마에서 저런 시도를 했다니. 근데 지금 우리 보면은 이런 스포츠 브랜드나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스트리트 무드를 이끌어가는 애들이 가장 잘하는 게 그런 되게 말도 안 되고 웃긴 것 같지만 여러 시도들을 보여주고 그게 유스들한테 완전히 잘 먹힌다는 거? 그 약간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실 패션은 해외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해외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지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발해서 이렇게 사랑받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네. 아더에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백화점 안에 있는 그런 그 브랜드들의 어떤 그 유행을 따라가는 모습 유행을 또 담기도 했지만 좀 약간 독특한 그 뉘앙스나 그런 것들이 유효해지면서 그런 걸 또 팔로잉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생겨나게 됐잖아요. 자기만의 개성으로. 그리고 또 다른 그 매장의 컨셉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글라스 브랜드죠. 안경 브랜드. 근데 이제 되게 아티스틱한 협업을 많이 시도해서 리테일로 되게 더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런 브랜드들은 오히려 밖에서 더 사랑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밖에서. 그러니까 뭔가 해외에서 뭔가 트렌드라고 해서 그걸 너무 팔로잉하기보다는 그냥 또 각자의 개성을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시류를 어느 정도 담아내면 또 그게 더 경쟁력 있게 또 글로벌하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왜 하는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말고 정말 그냥 그런 작게 그리고 이들이 보통 보면 크루로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왜 뮤지션이랑 무슨 기획자랑 뭐 아니면 작가,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애들이 막 다 같은 크루. 그 유아인 씨가 하는 왜 스튜디오 콘크리트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또 만든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그룹들이 보여주는 행보를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되게 선망하고 따라하고 그들이 만든 물건이면
또 구매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메인의 주류가 되는 흐름을 되게 따라하려고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나의 어떤 프리미엄한 권위를 얻는 것처럼 느끼고 그런 거에서 과시하는 어떤 만족감을 느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재미없고 그런 거 뻔한 거 싫고 그런 거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여기는 게 그 젊은 세대들의 문화에서 생겨나면서 오히려 정말 서로 다른 분야를 가졌지만 또 비슷한 취향이 있거나 또 모여서 또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걸 하나의 또 즐거움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탄생한 것들을 더 소비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운동화는 운동화에서 시작한 이야기지만 문화와 패션 전반을 또 이야기하게 되네요.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는 참 이야기가 뻗고 뻗었어. 그 사실 유스 컬처의 그 중심으로 이제 운동화가 많이 흘러가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브랜드 내부적으로는 이제 운동화를 생산하는 데서는 굉장히 또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그 스마트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뭐죠? 스피드 팩토리라고 하나 이렇게 몇 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공장이 생산을 해서 개인의 어떤 취향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운동화 브랜드들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또 해양 쓰레기나 이런 플라스틱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런 걸 통해서 섬유를 만들어내서 뭔가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을 뭐 그동안도 많이 시도를 해왔지만 이제는 정말 약간 우리가 모두가 체감하게 됐잖아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돼라는 그 뉴스에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고래 네네네. 고래를 잡았는데 고래 안에 그 쓰레기 고래가 죽어서 그걸 잡았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20kg, 30kg 들어있던 거예요. 맞아. 그리고 거북이 코에서 막 빨대 뽑고 이런 거. 네. 갑자기 생각. 네. 그런 것들을 근데 기업들에서 나서서 하지 않으면 개인 한두 사람이 뭐 줄여서 될 수 있는 물론 우리도 다 줄여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운동화 브랜드에서는 뭔가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이런 걸 어떻게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빠르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생산하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아예 없지가 않아요. 환경적인 맞아요. 거나 그런 것들을 더 힙하게 소비하려는 어떤 시도들도 많기 때문에 운동화 산업이 그냥 또 다른 뭐 여성복이나 막 이런 남성복 패션 산업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자기만의 또 약간 영역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운동화와 패션 산업 전반까지 되게 뉴스 컬처 막 네, 그러네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이제 방송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네, 피님 어떠셨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선정할 때 이제 본범님이 우리가 그래도 패션을 해내는 사람인데 패션 아이템 하나 정도는 물건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운동화를 또 선정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뭔가 다뤄야 되는 컨텐츠 얘기를 오랜만에 조금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물건들은 좀 거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려고 하고 라이프 스타일, 취향 이런 거를 좀 얘기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다면 오늘은 좀 우리가 원래 하던 일과 관련된 컨텐츠 얘기를 좀 많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또 말이 이어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운동화는 패션 분야이긴 하지만 또 그 독특한 스포츠 운동화 브랜드만의 영역이 또 있고 그만의 문화가 있다는 느낌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독특한 운동화와 그와 관련된 이제 스트리트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즐거웠고 사실은 한때는 이제 뭐 수트나 넥타이, 하이힐 이런 것처럼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것과 이제 대비돼서 운동화를 얘기를 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로 많이 일상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출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여행할 때도 신는 게 운동화가 된 것 같아요.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보여지고 이제는 어떤 하나의 기호품이 돼서 정말 그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화라는 말이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인 거잖아요. 그 상황 설정을 하는 단어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요즘의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다. 라이프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정말 더
많이 다양한 이야기를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갖고 요즘 최애하는 우리 운동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덕후가 아닌데 얘기가 얼마나 될까 했지만 역시나 우리는 덕후가 아니어도 할 말은 많아요. 예,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직업으로 아이템 보던 거랑 다르게 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21화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마치고 22화 예고를 드려야겠죠? 네, 22화는 마지막 물건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물건을 여러 가지를 다뤄왔는데 이제 일단락하고 또 다른 시리즈를 더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마지막 물건을 뭘 할까 하다가 집안에서 우리가 가장 그냥 일상 속에서 쓰고 하는 것들이 가전이기 때문에 가전 얘기 한번 또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22화는 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가전에서부터 소형 가전까지 평소에 쓰고 있는 가전이나 뭐 좋아하는 가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한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네이버.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21화 운동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